네, 출발 층쇼헤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이슈 분석과 투자 전략자입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투자 전략 제시하고요.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대형마트로는 처음으로 KT와 손잡고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에 진출하는 홈플러스의 관련 사업 내용과 향후 행보를 전망하고요. 내년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형공사 발주 확대에 따른 건설업종의 향후 흐름 짚습니다.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에서는 라이징 스타 홍희진 팀장과 함께 숨겨진 가치들을 찾습니다. 네, 가장 먼저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김동섭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이 2012년 재우차 FOMC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내용과 함께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짚어주십시오. 지난 7월 30일이라고 8월 1일 사이에 열렸던 FOMC 의사록이 이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2시에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았죠. 일단 전체 내용을 종합해보면 삼치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요. 이제 전제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표의 개선이 없다면이라는 거고요.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많은 의원들이 새로운 정부가 지속적으로 상당한 속도로 미국 경제가 이제 회복세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삼차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답니다.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주택 저당증권, 그러니까 MBS죠. 이거를 매입해서 삼차 양적 완화 할 것이냐, 아니면 은행들의 초과 지급준비금에 적용하는 금리 0.25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하를 시켜서 그 돈을 다시 외부로 유출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로는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가게나 기업의 저금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시점이 참 재미나게도 다음 FOMC 회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9월 12일하고 13일에 있습니다. 이 9월 12일이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독일의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ESM, 요것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날이 되게 중요한 날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 말일에 잭슨홀 연설이 있지만 거기에선 나오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SM이 만약에 통과되지 못해서 유로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 3차 양적으로 한다 한들 그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역으로 유동성 함정에 걸려서 주가를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31일이 아닌 다음 달 9월 10일과 13일에는 FOMC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3차 양적 완화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는 이제 실업률이 많이 개선된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근데 현재 8.2% 때문에 거의 개선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가가 지금 97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95불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돈을 풀었을 경우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유가의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유가가 재고도 지금 없는 상태고, 또 3차 양적 완화 기대 심리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95불대로 묶어놓는지 이것 또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재정절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오바마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추가 양적 완화를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 대선이 11월에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양적 완화 할 수 있는 달수는 9월과 10월밖에 없습니다. 근데 10월 정도에는 실질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 거라고 본다면 결국 9월에 승부가 나지 않겠느냐, 오히려 주가가 급등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국내의 지금 외국인도로 이거를 이제 간파하고 지금 주식을 많이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토니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장클로드 융커 유럽그룹 회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거론됐던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의 긴축 이행 연장 가능성까지 짚어주십시오. 지금 그리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 구조가 가장 문제거든요.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이 있느냐? 그럼 제조업이 뭐 한 20%도 안 됩니다. GDP로 봤을 때 20%도 안 되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뭐 한 45%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하고 스페인은 굉장한 차이를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입장으로서는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어떤 경기를 살려서 거기에서 제조업으로 수출해가지고 들어온 금액으로 경기를 살리는 그런 상황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저께 융커를 만났죠. 융커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장클로드 융커는 유로그룹이라 해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의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장관들 중에 의장이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비중이 크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긴축을 이행해라. 그것이 니들의 마지막 길이다라는 마지막이라는 용어를 좀 썼고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는 부분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2년 정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의 의미를 좀 부여를 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부여했고요. 사마라스 총리는 무조건 마감 시한을 2년 더 연장해달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경제가 사실은 지금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저께 유로존을 이제 하락시키는 주 요인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융커와의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융커보다는 24일 날에는 메르켈 총리와의 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23일 날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도 면담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다음날 메르켈 총리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독일 저는 별 걱정을 안 하는 게 독일의 그 기민당 내에서도 지금 그 그리스의 긴축의 시한 연장에 대해서 일부 찬성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메르켈이 독일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주저하는 부분이 있지 사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채권자라면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 채권자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리스가 문제가 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도 같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서 시티은행은 향후 12개에서 18개월 사이에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다 그리스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유로존한테는 정말 제약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마도 마감 시한을 연장해 주는 부분 어저께 하락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체별 수급 상황, 양시장 흐름 짚어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약보합 시작을 했으나 지금은 강보합으로 일단 전환을 했습니다. 1940포인트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44포인트 전일보다 오르는 1939.27포인트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 지금 10거래일째 강세 모습인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아침부터 돋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200억 가까이 코스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에서 사실 대형주 위주로 계속 프로그램 매수세가 일어나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샀지만 펀드 판매 물량에 기관은 압박을 느끼면서 계속 차익 실현을 했는데요. 그 차익 실현물을 수익률 게임을 코스닥에서 계속 찾는 어떤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면서 코스닥 강세가 일단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아니면은 내일 잘하면 500선 다시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믿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업종 중에 역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일단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크지는 않은 물량입니다. 사실 이제 24일 미국 애플과의 그 소송권에서 배심원 판결을 지금 내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외국인이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고요.
오늘 운수장비 업종 좀 사는 모습인데 자동차 업종도 사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외국인이 가장 그래도 올해 선호하는 업종이 일단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에 베이시스가 0.4에 끝나면서 0.39에 끝나면서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다만 아침 시초에 선물을 위로 당기고 현물을 밑으로 내리면 다시 베이시스가 벌어지면서 프로그램 매수세는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좀 했었는데 역시 그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오늘도 1.4 정도 유지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또 오늘도 1,000원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을 받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기간은 아까 코스닥 200억 산다고 했는데 거래소에서도 오늘 사는 모습, 하지만 그 금액은 정말 작은 금액 170억 정도 사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를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개인은요, 이제 매도 아직 판단이 계속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침에도 매수 잠깐 들어오다가 지금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일단 기간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팔았나? 근데 없어. 코스닥에서만 좀 노리고, 현물은 좀 사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합성 전략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요새 보면은 어제도 선물 가지고 하루 종일 시장을 갖고 놀았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선물을 땡기면서 어쨌든 시장을 강하게 밑에서 끌어올렸고요. 물론 오후장 들어서 어떻게 또 변심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하루하루 이 합성 전략을 펼치면서 상당히 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별로 그렇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요, 미국 증시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경기 부양 기대는 커졌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가 지난달 회의를 했던 그 회의록이 밤새 3시에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결국 이제 종가가 고가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상당히 좀 전날보다 달라진 거는 다수 의원이 경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꽤 빠른 시일 내라고 이제 수식어를 붙이면서 추가로 경기 부양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기 총재가 얼마 전에 유럽중앙은행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 정책을 취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과 사실 별 다른 바는 없습니다. 이 회의록도 하나의 립서비스일 뿐인데요. 지금 어쨌든 미국 어떤 지표나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주식시장을 봤었을 때는 회의록과 달리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일단 없어 보입니다. 9월달 지금 뭐 8월 31일 잭슨홀 미팅에서 버닝키가 결국엔 쓰지 않겠냐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 기대감은 살아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플레나 이런 현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쓰기는 어려운 카드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 부양 기대가 다시 커지는 시장이 분명하지만 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많이 된다면은 외국인이 굳이 매수 규모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의 효과 오늘은 다시 5.2원 어제 반작용은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이거는 어제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결국에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하락을 하면서 원화 강세가 오늘 일어나는 그냥 착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선호 심리가 많이 바뀐 거죠. 하루 사이에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그런 걸로 일단 반작용이 일어난다. 환율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은 사실 상당히 이 베이시스가 다시 추가로 벌려놓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1940선 정도 이상까지는 회복을 하지 않겠나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복을 하더라도 일봉상 코스피 차트가 어저께 종가상 그리고 그저께 종가상으로도 지금 어제 결국에 종가를 오늘 지금 장중에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어제 고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패턴이고요. 어쨌든 하락 반전형으로 하락 장악형으로 좀 일봉리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캔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상승을 할지 모를지언정 결국에는 조금 더 조정받아서 1900선을 한 번은 터치하지 않을까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르면은 역시 밑에서 사신 거 현금화 전략하시고요. 오늘의 지지 여부는 결국 120일 이평선입니다. 어제도 지켰고요. 오늘은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유럽 정상회담 어제 그리스랑 이제 융커 이제 재무장관이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 하고요. 프랑스랑 그리스 이런 정상회담들 계속 이번 주에 잡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다시 변동성이 한번 확대되면서 분명히 매수 기회를 다시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밑에서 또 올라온 지금 같은 현 시점에서 매수하기보단 관망하는 자세로 당연히 시장을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정책 위기는 끝나지 않은 위기입니다. 그런 변동성에 계속 아무래도 커지는 시장 속에서는 계속 짧은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를 하시라고 계속 누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전략 짜봅니다. 먼저 12자 전략입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하락 시의 주도주 매수 전략을, 박소영 대리는 대형주 매수, 중소형주 매매를, 정영훈 팀장 눈치보기 장세인이 저평가 업종에 주목하자 했습니다. 최희용 대리는 게임 업종과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했고요. 김도영 대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자동차, IT, 화학 업종을, 박소영 대리는 소재주, 정영훈 팀장 전기, 전자 업종, 최희용 대리 게임 업종, 김도영 대표는 IT, 부품, 내수주를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이 어떻습니까? 아침까지만 해도 지수가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요즘 들어서 좀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요. 외국인의 12일 연속 순매수가 오늘부터 깨지고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지수는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좀 버거운 모습이고요. 네, 낙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수가 어제까지 4일 연속 밀리면서 그동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노출하는 모습이고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모습이라서 대형주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의 장세가 당분간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업종도 잠깐 살펴봐야겠는데요. 거래소와는 반대로 8월 내내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의 배경에는 기관의 순매수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요. 최근 젠백스, 메디포스트, 셀트리온, 그리고 바이오메드 등 코스닥을 대표하는 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지수 상승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코스닥은 개별 종목 위주의 좋은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게임 업종과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등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예, 최근 꾸준히 올라오는 업종이 게임 업종인데요. 게임 업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형적인 2분기 비수기의 실적 부진을 떨치고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게임빌, 컴투스, 나우콤, 유메이드 등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최근 게임 업종의 그런 트렌드가 PC를 이용한 콘솔 게임보다는 즉 컴퓨터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대량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되는 것도 게임 업종의 트렌드인데요. 따라서 모바일 게임의 성장성에 같이 올라탈 수 있는 게임주, 그런 관련된 수혜주를 찾아보자는 게 이번 투자의 핵심입니다. 네, 자 일단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요. 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조이맥스입니다. 조이맥스는 위메이드가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게임 업체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좋지 않은 약 8억 정도의 적자를 발표했는데요. 오히려 주가는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임의 비수기인 2분기 실적 부담이 오히려 해결이 됐고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수혜가 중요한데요. 최근 모바일 게임 개발사를 인수하면서 모바일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향후 모바일 사업 부문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모습이다. 이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매수 이유는 세 가지로 다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실적 호전, 수급 개선, 그리고 성장성 부각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23,000원, 매수가는 현재가인 18,900원, 손절가는 단기 저점인 17,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청담점의 최희용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형마트로는 처음으로 홈플러스가 KT와 손잡고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점의 MVNO 사업 진출도 잇따를 전망이어서 이동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형공사 발주 물량이 올해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3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발주 물량이 올해 대비 180%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봅니다. 올해 유기발광 다이오드 TV용 대형 패널 수출량이 2,000대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패널 생산이 확대되면서 OLED TV 양산 규모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홈플러스가 대형 유통업체로 최초로 국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죠. 이제 이마트, 롯데마트도 MVNO 사업에 진출할 전망이어서 이동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MVNO라고 하고 있는 이동통신 재판매는 KT 같은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이제 도매로 망을 임대받아서 그것을 이제 사용자들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어떤 주파수 확보나 네트워크 시설을 갖추지 않고 판매하기 때문에 이동통신 회사보다는 싼 가격에 이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KT하고 홈플러스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이마트하고 롯데 마트도 이제 계속 잇따라서 MVNO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130개의 대형 마트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접근하기 쉬운 어떤 점을 이용해서요. 올해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홈플러스는 종전보다 약 한 30% 낮은 가격에 이동 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번 유통 업체의 이제 재판매 사업 진출로 인해서 MVNO 가입자가 늘게 되면요. KT 같은 경우에는 비통신 사업의 어떤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고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휴대폰 판매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데요.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동통신 판매자는 KT 같은 업체 측에서 보면 이제 어차피 낮은 이용요금 ARPU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마케팅 비용 지출 없이 모집하게 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순이익을 얻게 된다는 좋은 점이 있고요.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은 마케팅 비용이 통신사의 순이익을 줄이는데 상당한 큰 요소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통신사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인이 됩니다. 또한 MVNO 가입자가 늘게 되면서 저가형 요금제 가입자가 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평균적인 어떤 통신 요금이 인하되기 때문에 정부의 통신 요금 인하로부터도 압박 강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회사는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투자 지출은 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요금 인하 같은 것은 상당히 민감한 이슈인데요. 이번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이 MVNO 사업에 참가하면서 저가 고객들을 많이 모집해 주게 된다면은 통신사는 이제 정책적 부담이 덜게 되면서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에는 대형 공사 발주 물량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대형 공사 발주 물량을 올해보다 180%나 증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국내 건설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국내 300억 이상 대형 공사가 발주는 미국의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급속히 줄어들었는데요. 2009년에는 519건, 2010년에는 303건, 그리고 지난해는 190건으로 이제 건수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340건 정도로 이제 크게 느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늘은 이유도 이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은
그 내년에는 또 300억 이상 그 물량이 이제 올해보다 180억 가량 는다고 하는데 발주 기관별로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에 비해서 277%, 국방부가 300% 이상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정부의 이제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이나 이제 원주 강릉 철도공사 그리고 주한미군 이전공사,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 등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 국책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결과라고 국토부에서는 설명을 했는데요. 그 산업 활동 동계를 보면은 이제 건설업은 지난 6월 3.3% 줄었고요. 부동산업 생산 지수는 25개월째 지금 감소하면서 건설업종 부진이 전체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대형 공사 발주가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에는 이제 건설 업종이 그나마 이제 활력을 찾게 되면서 전체 경기에도 작게나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AM OLED TV 시장의 투자는 올해보다 내년이 투자 시작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고 AM OLED 부품 관련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봐 주시죠. 예, 아몰레드 TV가 이제 올해 그 연말까지 출시돼도 대형 아몰레드 TV는 이제 2,000대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요. 한 시장조사 기관에서 그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연내 TV용 대형 아몰레드 패널은 2,000대 이하로 되면서 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의 그 생산 능력은 연 4만 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조 기술 성숙도가 부족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수율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출하 가능한 물량은 이제 2,000대 이하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그 연말께 55인치 정도의 아몰레드 TV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제 양대 디스플레이 기관 회사들이 이제 55인치 아몰레드 패널 생산 투자가 내년 이후나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는 약 한 870만 대의 아몰레드 TV가 출시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는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TV 시장의 약 3%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기존에는 일부 저가형 제품을 제외하고는 갤럭시 S 시리즈를 포함해서 프리미엄급 그 스마트폰에는 그 아몰레드 그 디스플레이를 채택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도 LCD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플사에서는 계속 그 아몰레드 패널을 채택하지 않고 LCD 디스플레이를 계속 기술 개발을 해오면서 더 밝고 더 얇게 이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셀 터치 기능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삼성에서도 이제 고해상도하고 그 터치 스크린이 더 가벼운 그 LCD 쪽으로 이제 그 프리미엄급 상품들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이 바뀌게 되면서 그 OLED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는 아무래도 줄게 되면서 부품주들도 그 내년 이후로 그 실적 향상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성투자자문 안정호 주식운용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적 소식 전해주십시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00선을 중심으로 한 공방전 이어져 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일 2107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장 출발 0.04% 하락한 2106.96포인트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좀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2100선, 강한 심리적 지지 라인인 만큼 2100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만약 2100선이 무너질 경우 지수가 큰 폭으로 또 한 단계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2100선의 지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의 실적들 크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증권사들의 2011년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50%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 국내 증권사들의 매출 1,36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8.83% 감소했고, 순이익 또한 394억 위안으로 49.23%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증권주들의 하락세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주들의 약세와 함께 이러한 파이낸셜 쪽의 관련 업종들의 약세, 시장에서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실업률 악화로 인한 거시 조정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7월 경제지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시 조정 상으로 볼 경우에 실업 문제 악화로 인한 시장에서의 거시 경제를 완화시킬 것이라 언급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 지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의 심리적인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투매 물량들이 출현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의 A주에 있는 322개 기업의 상반기 실적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 더욱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알루미늄 같은 경우 상반기 무려 33억 위안의 적자를 보이면서 실적이 가장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런 원자재 업종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0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의진입니다. 오늘도 목요일 시장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고요. 목요일 시장 스몰캡 뷰티 시장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우려감이 컸었죠. 삼성전자가 좀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 어제 저점을 다시 한번 하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는 모습 상당히 좀 긍정적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 우려감보다는 지금은 실질적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심리에 따라서 지금 매매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시장의 수급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 대한 이탈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저점을 좀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오는 시장 자체는 힘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코스피 시장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940포인트네요. 지금 5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0.3% 정도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심화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매도를 좀 줄이는 흐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가 어제와는 좀 다르게 이어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뒤집으면서 순매수 전환하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폭을 상당히 좀 줄였네요. 근데 이제 줄였지만은 그동안 기관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좀 다 받아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전반적인 수급 상황 오늘 좀 짚어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증가하는지, 그러니까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순매수가 증가하는 흐름, 그 다음에 선물 매수가 지금 한 1,500계약 정도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증가되면서 매수폭이 확대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화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거나 약보합 상태를 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까지 좀 눈에 띄는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순매수 지금 플러스 전환된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아무래도 단연코 코스닥 시장이죠. 오늘 거래대금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9천억이 넘습니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코스닥 시장이 지금 점차 좀 활기를 좀 띠고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24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매수세가 좀 확대가 좀 되는 것 같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대 강세, 서울반도체도 2%대 강세, CJ ENM이나 포스코 ICT, 그 다음에 SFA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고요. 최근에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젠백스라든지,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지금 다시 한번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좀 더 가는 시장이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섣불리 좀 매도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약화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소형주 장세가 조금 더 펼쳐지고 있고 게임 관련주 컴투스죠. 뭐 게임빌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 하시는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시지만은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조금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강했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기기 업체들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비치나 뭐 바텍,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포피아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좀 바라보자. 그다음에 지금 파미셀, 메디포스트, 차바이오엔, RNA바이오, 부광약품 같은 줄기세포 관련주겠죠. 그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OCI라든지 S에너지 같은 태양광 관련 업종들 일단은 상승세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업황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많이 빠졌다고 지금 태양광 종목이 좀 들어가시기보다는 수급이 다시 한번 좀 꺾이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조금 S에너지 같은 종목이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좀 밀리는 흐름에서 봤을 때는 흐름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문재인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들 생명과학이나 우리들 제약, 바른손, 위노바, 그다음 유성 TNS, 서희건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4일 연속 초강세가 지금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선 관련주에 대한 테마가 지금 붙기 좀 시작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책 관련 테마에 대해서도 눈을 좀 돌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관련 테마라든지 뭐 안철수 테마는 좀 눈에 띄고 있지는 않지만은 문재인 관련 테마가 일단 첫 스타트를 좀 끄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관련 테마가 어떤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음 주라든지 그 이후에 대한 제가 좀 코멘트를 좀 다시 한번 좀 드려볼 테니까요. 일단은 꼭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가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게 전자결제 관련주죠. 한국 사이버 결제, 다날, 코나아이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전자결제 관련주 그 상승세가 좀 무섭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겠죠.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서 관련주를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죠.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온라인에 대한 매출이 증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전자결제 시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에 가지 않았다고 속상해 하시는 것보다는 한국 사이버 결제처럼 우량주가 있으면 한 번에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수급보다는 좀 종목에 주목을 하셔야 될 그런 시기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 시간인데 간단하게 지난주에 제가 지금 추천을 드렸던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빙그레랑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죠.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은 한 종목은 좀 상당히 좀 성적이 좋았고요.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 제가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성장성 플러스 수급,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뚫어버렸습니다. 박스권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권을 뚫어버리면서 주가는 10만 원 가까운 지금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거죠. 아무래도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시면요. 가는 종목이 지금으로선 더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인데 현재로서는 빙그레도 모멘텀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수출 모멘텀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빙그레 같은 종목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잘 잡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평선 기준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뭐 5일선 근처 한 96,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구간에서 96,000원까지 매집 구면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10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이오테크닉스 한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한 2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흐름보다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지만은 전체적인 큰 틀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으로 보나 지금 주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장기 평선이 지금 돌파된 지가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단기와 중기 모두 가능하다. 이유 자체는 시장 점유율 세계적으로 50% 넘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 레이저 마커 장비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50%,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시해드린 손절가죠. 33,000원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그냥 무작정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한국 사이버 결제를 보셨다시피 종목이 안 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목이 지지가 잘 되면은 탄력 있게 갑작스럽게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이 긍정적인 상황에선 종목을 좀 보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관심 종목 두 가지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NF 테크놀로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LCD용 신너 국내 점유율이 80%로 넘어갑니다. LCD 패널 디스플레이 시장과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 반도체 재료라든지 LCD 전자재료 종목에 대한 강세가 최근 시장에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25,000원 했던 주가가 최근에 39,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유 자체는 시장 점유율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와서 급등시키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기관 매수 유입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겠죠. 중소형주 시장은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관이 매수를 계속해주면 계속 끌어당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기관의 매수 조정 시에도 받는다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종목은 인포바인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잠시 뒤에 좀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죠. ENF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지금 잠깐만요. 종목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4%대 가까운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시장,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가 지금 급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게임 관련주도 계속해서 오르고 화장품 관련주도 계속해서 오르고 GK 같은 카지노 관련주도 계속해서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나 지금 IT 부품주 모두 다 같이 오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PCB 관련 업종들만 급등이 나오는 반면에 지금 보시면은 뭐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은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수급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데 유진테크는 오히려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솔브레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시가격 장비나 지금 LCD 전자재료 장비에서 국내 1위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5,000원 저점 찍고 나서 주가는 지금 거의 4만 원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났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업종 종목 자체도 테마로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급등 흐름이 나오고 ENF 테크놀로지도 같은 흐름이 지금으로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오늘 좀 매수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장중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좀 애매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12,000원 가격 이하권이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00 이하권에서는 매수를 해 보시고요. 전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를 노려보자라는 전략적으로 좀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올라서 두려울 게 아니라 많이 오르고 수급이 좋은 종목이 더 갈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너무 좀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비중은 너무 크지 않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시장보다도 상당히 좀 좋은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양극화의 물질이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가 된 상태에서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2분기가 매출액이 400억에 영업이익이 43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지금 2분기 매출액이 600억, 매출액 성장률이 50%가 지금 증가가 됐죠. 그 다음에 보시면 영업이익도 거의 비슷한 수준, 76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거의 지금 작년보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상승률은 훨씬 높은 시점.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보나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으로 보나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는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12,000원 이하권에서는 좀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000원, 2차적으로는 15,000원까지도 좀 바라보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추세가 이탈되는 가격 지금으로선 21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인포바인이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지금 두 번째 종목 인포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뭐 한국사이버결제나 뭐 코나이, 뭐 유비벨록스 이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 시제, 특히 지금 시장, 특히 이제 핸드폰 시장, 인증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핸드폰도 그렇고 우리 지금 컴퓨터도 그렇고 인증서가 좀 필요해야 지금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게 되죠. 예, 지금 증권 매매도 마찬가지겠고요. 근데 이제 그 인증서 시장 국내 점유율 95% 이상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인포바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개인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해지면서 보안 관련, 그러니까 인포바인 같은 업체가 상당히 좀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높은 시장 점유율과 높은 마진.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95%, 마진율이 60%가 넘어갑니다. 엄청나죠. 애플보다 더 많이 지금 마진을 남겨먹는 그런 기업이죠. 국내에서는 거의 이런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최근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셔야 될 게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이 오른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갈 수 있는가에 지금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KG 이니시스는 8,000원을 뚫고 나니까 지금 9,200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거의 상한가 한방 좀 오른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고점에 대한 저항대를 뚫어내려고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인포바인이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형성됐던 고점 라인 23,000원이죠. 23,000원 라인이 이번에 돌파가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장담은 못 드립니다. 3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유 자체는 왜? 지금 2년 동안 2010년, 2011년 올해까지도 돌파되지 않았던 저항대가 23,000원인데 최근 시장이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저항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매수세가 그만큼 많다면은 일단 뚫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최근에 시장이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는 흐름 자체는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좀 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000원, 목표가는 2차적인 목표가는 3만원까지 좀 바라보시고, 손절 라인은 19,000원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시장 점유율이나 굉장히 좀 안정적인 기업이고 배당도 많이 주네요. 보니까 작년 한 3% 정도 배당이 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관심 있게 좀 바라볼 종목, 그러니까 지금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인포바인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저라면은 인포바인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맞는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목표가 25,000원, 올해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나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던 종목들 그동안에 좀 잘 보신 분들은 꽤 좋은 성적이 좀 나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야 서서히 좀 빛을 보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지금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역시 새로운 종목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좀 바라보셔 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 좀 덧붙이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홍 반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 023153-2610으로 전화 주시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